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향초 만들기를 친구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초 만들기에 사용할 향수를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고요. 아끼는 향입니다. 이 향수를 한 모듬씩 줄 건데 모둠에는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향이 좋은 이 향수를 한 병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둠원들과 이 향수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이 향수는 지금 19.6ml라고 적혀 있네요. 우와, 향초 만들기 재밌겠다. 나 이거 해봤는데. 재밌겠다. 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 모둠이 몇 명이죠?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4명이요. 그러면 선생님이 주신 향수를 4등분 해야겠네요. 그러면 19.6ml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한 명당 몇 ml를 가지게 되는 거지? 19.6 나누기 4는 0.49. 그러니까 한 명당 0.49ml를 가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19.6 나누기 4의 몫을 어림해보면 5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0.49ml가 아니라 4.9ml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몫을 어림하여서 소수점의 위치가 올바른지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수의 나눗셈을 풀어서 선생님에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었는데요. 베스트 실수 1. 바로 소수점의 위치가 아깝게도 잘못 찍히는 바람에 틀리는 경우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41.2가 정답인데 이 소수점을 잘못 찍어서 4.12라고 한다든지 이런 실수요. 이런 실수 단순히 계산만 잘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실수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슬기는 향수를 나누기 위해서 계산을 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였나요? 19.6 나누기 4는 0.49. 그러니까 한 명당 0.49ml를 가질 수 있어요. 네, 소수점을 올바른 위치에 찍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기만의 실수가 아니라 사실 많은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하고 있는 실수예요. 그런데 이 슬기의 실수를 지혜는 딱 알아차리고 바로 잡아주는데요. 지혜는 어떻게 슬기의 실수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지혜의 대사를 한번 볼까요? 죄송하지만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19.6 나누기 4의 몫을 어림해보면 5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0.49ml가 아니라 4.9ml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지혜의 대사를 읽어보니 지혜가 어떤 방법으로 알아차렸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대사를 읽어볼게요. 슬기야,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몫을 어림하면, 여기 동그라미 해볼까? 어림하면 5가 나오니까 한 명이 0.49가 아닌 5ml 정도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혜는 어떤 어림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지혜가 사용했을 것 같은 어림 방법을 교과서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9.6 나누기 4라는 식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켜서 계산기를 돌렸다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어림하기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이겠네. 20 나누기 4를 하면 5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5랑 가깝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와우.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64쪽 2번 문제를 봐주세요. 2번 문제를 선생님과 속도를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림셈을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를 맞게 찍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네요. 무엇을 이용한대요? 가장 문제 앞에 어림셈을 이용한대요. 오늘은 어림셈을 이용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다음 활동에서도 어림셈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어림셈이 뭐지? 어림셈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반올림, 올림, 버림,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또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어림하기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편안한 방식이 있고 자주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 나누기 4라는 식을 어림셈을 이용해서 푸는, 예를 들면 이 19.6이라는 숫자를 보다 간편한 자연수로 생각하기 위해서 자연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을 할 수도 있고 반올림을 할 수도 있고 버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림을 한다고 하면 자연수 첫째 자리까지의 올림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20으로 올릴 수 있겠죠. 반올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올려서 2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버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그냥 버리겠죠. 그래서 19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꼭 반올림, 올림, 버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림의 한 방법입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9.6 근처에 있는 어떠한 숫자를 떠올리는 것도 어림셈의 방법이에요. 꼭 반올림, 올림, 반올림, 버림을 택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뭐 4와 가까운 수인,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인 20을 택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16을 택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2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 어림셈을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네요. 어림셈을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를 맞게 찍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왜 몫의 소수점 위치를 제대로 찍었는지 알기 위해서 왜 어림셈을 이용하는 거지? 그 이유는 선생님이 오늘 수업이 마칠 때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9.6 나누기 4를 어림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정지하시고 내가 어림한 방법, 그리고 그렇게 어림해 보았더니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친구들의 다양한 어림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혜는 지혜? 지혜가 갑자기 왜 나오지? 하고 봤더니 이 옆에 지금 지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19.6 나누기 4를 어림하여 계산하면 20 나누기 4는 5예요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왜 19.6을 20으로 어림하여 계산했을까요? 적어볼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적는데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하신 분은 다 적은 후에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19.6은 20과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20으로 어림을 했겠죠. 두 번째로는 이 방법을 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19.6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2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두 방법 말고 여러분만의 어린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선생님, 아니 꼭 지혜처럼 20으로만 어림해야 돼요? 저는 19.6을 그냥 20보다는 19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어림하면 틀린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19로 어림해도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19로 어림하면 안 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한 어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19.6이라는 숫자가 19보다는 20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20으로 어림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단지 어림일 뿐이기 때문에 19로 어림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림은 여러분만의 방법,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어림셈을 이용하여서 올바른 시계에 동그라미 해보자고 합니다. 지혜의 어림셈이 어땠냐면 20 나누기 4는 5라는 어림셈을 이용했었어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식을 찾아야겠죠. 일단 0.49 터무니없죠. 49 터무니없죠. 5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식이 맞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길게만 느껴졌던 3단원의 대장정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뒤에 우리가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정식으로 함께 공부하는 부분은 끝이 났어요. 선생님이 3단원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선생님의 복장도 이렇게 여름의 복장이 되고 또 교실도 더위가 찾아오고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어림셈을 이용하여서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림셈을 할 거래요. 가까운 수를 찾아서 어림을 할 수도 있겠고, 반올림을 할 수도 있겠고, 올림을 할 수도 있고, 버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림셈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몫의 소수점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은 29. 그러면 잠시 영상을 정지하시고 여기에 각각 문제 옆에 나의 어림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문제는 반올림의 어림을 할 것이다 하시면 반올림이라고 적으시고 29 나누기 4 이런 식으로 나는 버림을 선택하겠다 하시면 버림이라고 적고 그걸 없애서 18 나누기 5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나는 반올림도 버림도 아니고 가까운 수 중 나눠 떨어지는 수를 찾았다. 그럼 이렇게 적으시고 선생님처럼 적으시고 7로 나누어 떨어지면서도 87.5로 비슷한 수는 뭐가 있을까? 84 나누기 7로 해볼까? 왜냐하면 87.5 근처이면서도 7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29.4 나누기 4는 버림을 하였습니다. 꼭 선생님처럼 버림을 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친구끼리 서로에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런 방법인데 선생님은 버림을 썼네?
너는 반올림을 했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림셈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참 좋은 경험이거든요. 선생님은 버림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기로 해서 여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29 나누기 4를 했더니 나눠 떨어지진 않지만 약 7 정도가 나오네요. 7 정도가 나오니까 이 실제 몫인 7, 3, 5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겠어요? 설마 여기에다 찍고 73.5 기껏 여기 약 7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73.5를 하시진 않죠? 이렇게 어림을 했으니 대강 7이 나오겠군 어림을 했으니 소수점을 여기에 올바른 곳에 찍을 수 있겠죠. 이것도 다음 문제는 선생님은 반올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19가 됐고요. 19 나누기 5를 하면 약 5, 3, 15 5, 3, 15라고 하는 것보다 15보다는 그래도 20에 가깝잖아요. 19가 선생님은 5, 4, 20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약 4니까 소수점은 3.72가 되겠네요. 다음은 선생님은 반올림을 또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자연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88 나누기 7이 나왔고요. 이것은 약 12이기 때문에 1.25라고 습관적으로 찍지 마시고 12와 비슷한 수가 되게 하려면 12.5라고 해줘야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이 마지막 문제에서 버림을 또 택했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기로 해서 여기를 버렸고요. 61 나누기 3으로 계산하여서 약 20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몫이 그와 비슷하기 위해서는 소수점은 20.4라고 찍어줘야겠죠. 어림셈을 하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어림셈을 뭐 쓰던지 말던지 그냥 교과서에 있으니까 풀고 문제집에 있으니까 풀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움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모르는 문제여도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기껏 계산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다가 우리 교과서에서 마지막에 어림을 하라고 할까요? 그동안은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강 어림해봐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면 이 문제를 조금 멀찍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대강 어림해보는 과정을 한번 딱 거치고 계산을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그 말은 암산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좀 멀리서 이렇게 어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을 경우 몫의 소수점의 위치가 자꾸 틀리게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을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만 게임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문제집을 보자마자 이게 있어. 이렇게 달려들죠, 문제에. 왜냐면 난 빨리 풀어야 되니까. 푸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계산에 달려들기 전에 우리는 어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집에서 문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단 1초라도 응시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응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응시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뇌가 어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맞이하는 여러 숫자들을 보고 어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20 나누기 4를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 만약 이 문제를 1초 이상이라도 바라보신 분이라면요. 그러면 몫이 5 근처에 있겠네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이 식의 몫을 0.49라고 실수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문제에 달려들기 전에 아마 몫이 5 근처일 거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소수점의 위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계산하기 전에 자꾸만 어림을 했던 거예요. 선생님과 소수의 나눗셈을 쭉 공부하면서 계산하기 전에 어림해볼까요? 계산하기 전에 어림해볼까요? 계산하기 전에 어림해볼까요? 자꾸만 반복했었죠. 그 이유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소수점의 위치 많이 틀려보신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들지 마시고 잠시라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대충 이 식은 어떤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어림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수점의 위치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품쌤과 함께 3단원을 쭉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이 정말 재밌어요, 쉬워요, 제목처럼 편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끔씩 영상을 만들고 찍고 하는 과정이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들었던 것이 잊혀지고 좀 기운이 났던 것 같아요. 3단원 소수의 나눗셈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잘했다. 와, 진짜 최고다. 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해요.